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TV 한밤의 멘토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떻게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지난주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휴일만 네. 아니었으면 꼭 나오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나오지 못해서 아까 그 종목 추천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냥 포트를 방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2주 만에 왔는데 뭐 장은 좀 2주 동안 계속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뭐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밤의 멘토와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리치맵 사이트에서 이성대 전문가님의 투자클럽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네, 리치맵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는데요. 리치맵.co.kr 오셔서 오시면 이제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이거죠. 예, 전화 상담 3153-2631 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자세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만나볼까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한밤의 멘토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 4일 연속 밀리긴 했는데. 네.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뭐 이제 제가 2주 만에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쵸. 외국인들도 주식을 좀 많이 사고 네. 그리고 뭐 외국인들 주식 사는데도 또 밀리는 모습도 또 보고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저랑 같이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이제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선 씨께서는 지금 2주 동안 방송하시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 뭐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 그런 건 없었나요, 혹시? 당연히 불안한 느낌이 있죠. 이 외국인이 언제 네. 매수를 멈출 것인지도 굉장히 시장에 그죠.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또 오늘 장은 또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시장에 좀 위축감이 든 것 같아요. 우리 네. 투자자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예. 시장 점검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점검하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시장 일단 점검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 아니라 4일간의 조정이죠. 네. 그죠? 예, 4일간의 조정. 투자 심리도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투자 심리도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이 부분인데요. 네. 투자 심리도라고 해서 열흘 중에 네. 올라간 횟수를 우리가 투자 심리도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5일 동안 상승이 나왔다.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도가 50. 네. 지금은 이제 오늘 하락했으니까 1, 2, 3, 4, 5. 하락한 날이 5일. 네. 열흘 중에 상승한 날이 5일 됐으니까 투자 심리도가 50입니다. 네. 즉 우리가 종합지수로 봤을 때 투자 심리도가 80이면 네. 즉 열흘 중에 한 8번 이상 오르게 되면은 지수가 그 다음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네. 반대로 열흘 중에서 이틀밖에 안 올랐다.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도가 20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즉 단기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전일까지만 해도 이제 지수가 투자 심리도가 60이었고 그 전에는 거의 한 80 정도까지도 됐었기 때문에 네.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4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낮아졌으니까 네.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모르셨죠? 그죠? 네, 그렇게 네. 접근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증권 관련 시험 볼 때도 투자 심리도 네. 요거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평소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올라가가지고 과열일 때 이게 더 올라갈까 말까 할 때는 우리가 투자 심리도를 한번 찾아보고 네. 과열이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과매도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매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잘 맞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이상까지도 네. 열흘 연속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열흘 올라가면 투자 심리도가 100이죠. 과열 상태네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꺾이기 바로 전이니까 네. 우리가 적당히 10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80, 90 올라갔을 때는 매도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네. 다시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빠질 때도 거의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열흘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라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일이랑 가격이 똑같은 이제 보합일 경우에는 투자 심리도가 이게 마이너스로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합이 있어도 네. 0%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죠. 네. 대신에 이거를 이제 뭐 100% 믿고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네. 주식은 항상 이제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적용을 해서 하다 보면 또 이제 왜 열흘 동안 빠졌는데 왜 또 빠져 이렇게 할 수 네. 있거든요. 뭐 내용이 안 좋으면 빠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자, 투자 심리도가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50으로 낮아졌다. 이 투자 심리도가 낮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됐다. 즉, 최근 2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좀 부담이 덜해졌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자, 두 번째는 그 투신의 오늘 매도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투신이 매도를 하면서 특히 이제 건설주, 네.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설주가 특히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예, 한 3%, 2%, 3%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차트. GS건설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 3% 오늘 가까운 이제 2.9% 낙폭으로.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62,600원대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네. 예. 상승 추세였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추세가 꺾일 때는 항상 이제 쌍봉 형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돌파에다 밀리고 돌파다 또 밀리면서 쌍봉 형태로 해서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하락폭이 좀 약간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적으로는 저는 부담은 없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꺾이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중공업도 오늘 비슷한데요. 현대중공업 보시면 오늘 이제 거의 한 2.78% 네. 최근에 올라왔던 폭을 이제 같이 반납했죠. 하락을 하면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주가는 오른 상황인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상승폭은 좀 작은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지수가 같이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아침에 좀 됐었습니다. 근데 네. 낙폭은 좀 줄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쪽이 좀 안 좋은 모습 투신에 의해서 매도가 나왔지만 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시장은 좀 방어가 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살렸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지수가 네. 2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네. 그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네. 또 다시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작은 매도에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투신이 매도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이 꺾일 만한 그런 매도는 아닌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 장중에
밀리니까 네. 불안한 그런 느낌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 밀려도 요 정도는 좀 버텨보지. 네. 아니면 뭐 많이 먹었으니까 이익 실현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올라갔을 때 쫓아갔던 사람들이죠. 네. 약간 먹었다가 삼각이 밑으로 빠지니까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은 좀 싸게 사놔야지 대응하기가 편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장주의 삼성전자도 지금 네, 나흘 연속 밀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예. 역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이번 4일간의 조정의 이제 처음 시작은 네. 삼성전자가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이제 소송 때문에 그 이제 소송이 결렬이 되면서 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8월 말 정도에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그 애플하고 소송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애플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역대 사상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된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싸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삼성전자를 미국 내에서도 저는 분명히 무시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애플 자체도 미국 내에서 당연히 무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요번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법원 판사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전화를 해서 합의를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그 판사 자체적으로도 판결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네. 누구 편을 들기 힘든 그런 상황. 이쪽 편을 들어줘도 되고 저쪽 편을 들어줘도 자기네들이 판결을 하면 되지만 판결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에도 크게 데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작고 그렇긴 하지만은 삼성전자의 자존심하고 이제 애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소송을 분명히 더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몇 년 더 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그 2년이나 3년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올 때쯤 시점에 만약에 애플이 지금 아이폰 5하고 뭐 미니 아이폰이라든가 네. 아이패드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는 향후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우리가 기다릴 만한 건 당장 없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 이슈가 없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삼성이 1, 2년 내로 더 괜찮은 걸 내놓고 애플이 만약에 2년 후에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쳤을 때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충분히 뒤집을 수 예,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지수가 4일 동안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빌미를 제공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해프닝 정도, 네. 즉 우리가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죠? 너무 네. 쏙쏙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4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종목들을 다 일일이 언급을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네.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 네. 저점 대비해서 뭐 한 15% 20% 올라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지수만 너무 불안해서 보다 보면 이런 종목들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 장세, 즉 특히 이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요즘에 활발하게 그렇죠. 움직이고 있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중소형주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요 다음에 네.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종목 상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7월 27일부터 매수를 했는데요. 네. 얼마를 매수를 했냐면요. 6조 7천억. 네.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같이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그때 여쭤봤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에서 제가 그때 당시 2조 얼마였었거든요. 네. 2조가 정말 큰 돈이라고 그때 막 서로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훨씬 3배 가까이. 가까운 6조 7천억입니다. 네.
정말 큰 돈이죠. 이 금액이 지금 보시면은 7월 27일 처음 4,700억. 네. 이날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이때부터 거의 쉬지 않고 중간에 600억 정도 잠깐 매도를 했지만 네. 이후로는 오히려 더 큰 매수. 1조 5천억도 사고 네. 7천억도 사고 6천억도 사고 네. 지수가 지금 1, 2, 3, 4일 빠지는 중간에도 외국인들은 3,100억, 300억, 2,400억, 1,800억 네.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계속 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지난번에 한 달 전쯤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좀 안 좋았을 때 네. 외국인들이 사야지,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지, 즉 이제 시장에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의해 지수 상승이 나와야지 연속성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지수가 1800선 이하 밀렸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외국인들이 또 팔아서 또 밀리고 네. 기관들이 또 받쳐서 또 올려놓으면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즉 종목들을 사더라도 이틀을 안 가고 요즘은 이제 사면은 며칠씩 올라가는데 네네. 요즘에 그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사가지고 그 다음날 플러스 나면 금방 팔아야 되는 네. 그런 단기적인 대응이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즉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선물 매수는 좀 네. 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때 당시 처음에 이제 아까 4천억 그 주식을 처음 사기 그 전에 네. 선물을 누적으로 마이너스 한 2만 7천 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대부분 다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선물 매도는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한다는 거는 아래쪽으로 시장을 눌러가지고 계속했던 그런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아래쪽은 이제 없애고 지금 포지션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폭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기 때문에 네. 이 선물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외국인들 현물 매수 이 부분이 중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시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있다가 만약에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선물까지 다시 플러스 뭐 한 2만 개 정도까지 만약에 산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부터 해서 2,000포인트 넘어서 거의 한 2,1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단계 여기서 레벨업이 되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이제 얼마까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는 또 다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반대로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물이 좀 주춤해지면은 네. 이제 선물을 또 기대해 봐야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예, 지금 현물에다가 선물까지 사면은 아주 시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 예, 그 물이 물은- 뭔가요? 예. 외국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물이 들어올 때 네. 배를 띄워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바다에 물이 없죠. 그죠? 네. 배가 혼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네. 즉,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물이 즉,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물은 돈입니다. 즉, 시장에 돈이 없으면 내가 암만 종목들을 차트를 잘 보고 사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사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왜? 저평가된 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에 물이 없으면은 주가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 즉, 이 사진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배지만 물이 아주 많다 보니까 네. 배가 앞으로 잘 나가죠. 네. 그죠?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여기 고기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물반 고기반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이 최근에 물반 고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지수는 많이 올라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은 이런 물반 고기반이 되고 있다. 즉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풍부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에 대해서 좀 잘 못 아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한 7조 원 정도 샀으니까 그 정도 돈에 대한 이제 효과를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배수의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7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네. 개인들이 한 7조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네. 즉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았는데 이 개인들이 판 이 물량은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개인들이 팔았는데 네. 대부분 다 이전에 물려있던 물량, 네. 악성 물량이거든요. 올라가면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을 네. 외국인들이 받아준 겁니다.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걸 삼으로 해서 개인들이 7조 원 가까운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네. 요즘에 물반 고기반이라는 게 무슨 뉴스만 나오면은 종목들이 바로 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요. 바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돈이 풀렸으니까. 이 그 시장에 물려있던 돈이 딱 풀리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어떤 종목이라도 막 그 마음이 급하니까 네.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뉴스에 따라다니고 기관 매수에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외국인들이 7조 원을 샀다고 해서 7조 원의 효과가 아니라 이런 또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밀릴 것 같지만 개인들이 밑에서 7조 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밀리지가 않겠죠. 네. 지금 아직 네, 그리고 외국인의 힘이 다 발휘된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 힘을 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6조 원, 거의 한 7조 원 가까운 돈을 매수를 했는데 네. 1월 달에는 한 11조 원 정도 네. 매수를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3월 10 며칠까지 해가지고 11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즉 네.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도는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아직도 분명히 좀 더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로 외국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지수가 밀리는데도 야금야금 밑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약은 거죠. 네. 뭔가 이제 개인들 팔게 만들어놨다가 갑자기 확 올려붙여가지고 그렇죠. 개인들이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네. 200포인트 올라왔다가 밀려봐야 어차피 외국인 매수 다시 들어올 거고 네.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수를 200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못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즉 지금 시장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수가 과연 정말로 밀리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왔으니까 네. 조정폭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못 사고 있는데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즉 지수 차트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번에 얼마까지 갈 거다 뭐 얼마까지 밀릴 거다 꺾이는 모습 나오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적당히 밀리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시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안해서 주식을 못 샀는데 지수만 계속 올라가고 나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네.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아까 했지만 네.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네. 현금을 90%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이제 느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물이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의 이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을 때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어느 쪽으로 사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관들이 투신들이 팔았지만 다 판 게 아니거든요. 투신들은 자기네들이 살 종목들은 또 사면서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잘 보고 네.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예리하게 시장을 관측하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자, 글로벌 시장 뭐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좀 큰 시장으로 가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아주 큰 시장이죠. 네. 우리나라는 정말
땅덩어리는 작은데 네. 요즘 잘 나가는 게 많이 있죠. 그쵸. 뭐 이제 싸이도 있고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 1등하는 그런 게 뭐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근성이라든가 네. 그런 모습이 네. 시장에 이제 좀 알려주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막 그 자재를 커지는 걸 막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그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제재를 받고 있는 거 그렇죠. 같죠?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막 가슴에서 끓는 네. 그런 내용들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근성이라든가 네. 우리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를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막지는 못할 겁니다. 네. 지금 오히려 시장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요만한데 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면서 해외에서 막 1등하는 기업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1등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또 꿈꾸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특히 뭐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 금융이라든가 우리나라는 IMF 때부터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아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부터 해서 이제 있었던 뭐 이제 금융기관 직원들이라든가 경력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곳곳으로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를 감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나와서 하다 보면 글로벌 1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하다가 글로벌에서 1등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복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테마주라든가 잡주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네. 오히려 이렇게 성장성 있고 글로벌로 진출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네.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견지명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예. 글로벌 시장 얘기하다가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네. 자, 글로벌 시장 딱히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어제부로 해가지고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유럽 시장은 어저께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유럽 시장 보니까 소폭의 상승, 네. 하락, 반복되는 뭐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바닥이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유럽이나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네. 썼는데요. 네. 전부 다 이제 기대감입니다. 네. 뭐 이게 뭔가 우리가 항상 기대감이라고 하면 테마주들 막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들 무슨 뭐 해외 자원 개발에서 뭐 요번에 무슨 나올 거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기업 이런 이제 중요하죠. 글로벌 이슈가 네.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이번 주에 이제 독일하고 그리스 정상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가 긴축을 하는데 네. 그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아마 이번 주에 언급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네. 그때 당시 가장 원인이 그리스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스가 정부를 구성하는데 정부를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서 네.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네. 즉 대부분 다 그 전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는 뭐 작은 나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즉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 문제가 요번에 해결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이 되면서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4, 5, 6월 달 유럽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네. 유럽의 경기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네. 그죠? 재정 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돈을 안 썼을 거고요. 네.
돈이 있는 기업들도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네, 시장을 떠났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었을 텐데 만약에 이런 그리스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래서 긴축 연장을 이제 2년 정도 연장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 빠졌던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라도 지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시장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이 물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뒤에다가 이제 또 한번 물을 더 한번 쏟아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네. 나올 수도 있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부실 국가들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을 네. 검토를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당장은 이제 독일 쪽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독일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제 뭐 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준하는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해법이 나온다는 얘기죠. 독일 메르켈 총리도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예. 했잖아요. 밖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 분데스방크에서는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겉으로 얘기한 거하고 네. 속으로 그 안에서 얘기한 거, 딴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고 시켜는 막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안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져가지고 두 번째 바닥에서 이제 약간 올라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세 전환, 쌍바닥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일단은 중국 시장이 딱 위치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이 이 부양책이 안 나와서 여기 밀린다. 네. 그러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국 시장만 이렇게 계속 밀렸고 미국 시장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유럽 시장도 정고점이 이만큼이면 밀렸다가 이만큼까지 올라왔고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이 올라왔죠. 네. 중국 시장만 이 정도입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뭔가 내놔라. 네. 니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부양책을 내놔라.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 또 그런 거 있지. 자존심. 네. 네. 누가 시키면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또 해가지고 네. 올라가는. 네. 그게 이제 중국인들의 최근에 뭐 지표 발표한다든가 그럴 때 항상 갑자기 뭐 토요일 날 발표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이 만약에 부양책을 쓴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 진출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아주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상승 올라갈 수 모멘텀이 있는. 또 되는 거겠죠? 그렇죠. 중국 시장이 예를 들어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은 적으니까 네. 우리 시장이 중국 때문에 빠질 영향은 적다고 봐야 되고 네. 반대로 중국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이제 철강주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네. 리포트가 좀 안 좋은 내용 나오면서 네. 철강 가격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요번 주 들어서 많이 빠지면서 네. 실적이 이번에 안 좋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좀 상승폭을 맞습니다. 약간 네, 낙폭은 좀 하락폭을, 줄이긴 네. 했는데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저는 그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쪽하고 이제 이런 철강 가격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이 더 빠지지 않을 건데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검을 해봤으니까 또 네.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은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1월장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1차 상승이 나오고 1월 달에도 2차 상승 나오고 3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어떻게 나왔냐면 1차 상승 가파르게 이렇게 나오고 네. 2차 상승이 소폭. 이렇게 나오고 네. 3차 상승 완만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상승 나올 때 지수 관련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개별주, 실적 좋은 종목들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저것 뭐 테마주 뭐 이런 거 다 움직이는 그런 3차 상승이 나왔는데 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1차 상승은 나오고 2차 상승이 초입 정도 저는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상승 요 정도, 2차 상승의 시작 정도라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너무 보지 말고 그냥 종목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2차 상승, 3차 상승 남아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를 하고 외국인 동향, 외국인들이 뭐를 계속 쏟아붓는지 주식을 사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과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 점검과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가님의 한밤의 멘토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번 이제 2주 전에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해서 네. 기억나실 거예요. 주식 네. 투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내가 올라갈 주식을 몰라서 내일 올라갈 주식을 몰라서 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주식을 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즉 내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네. 손실이 나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장이랑 맞춰서 좀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걸 거예요. 즉 저점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때 네. 대응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지수가 1800포인트가 깨졌다가 1750까지 갔다가 네. 여기서 1950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이때 초기 단계에 요때 못 샀으면 네. 지금 올라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무지 당황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올라가니까 더 팔고 하면서 7조 원 가까이를 팔아놓은 거거든요. 네. 과연 저점 매수 타임을 놓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죠? 예, 주제네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종합지수는 20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종목별로도 바닥권에서 20%, 30%, 많게는 거의 한 40%까지도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수가 나는 제가 원래 이제 저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간 종목은 쫓아 사질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을 때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대응을 합니다. 네. 자,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은 지수가 아까 지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보고 네. 막 그래서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아직 저는 많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또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일단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손이 안 나간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이 지수 불안한데 아직도 그리스 문제, 유럽 문제 아직도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이제 일본하고 뭐 이상한 문제도 이제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주식 살 수 있나?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소송한다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일단 기회가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고 네.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마음을 일단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도 계속 상승을 했었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하는데 지수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지금 이 시점부터는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대응 방법만 명확하면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에 사더라도 손절 가격만 명확하게 되면 뭐 매수하는 건 크게 뭐 상관은 없거든요. 네. 자신의 좀 투자에 대한 그 네. 뭐라고 할까요? 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신감, 네. 믿음.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매매가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번 이제 매매가 꼬여버리게 되면 사면 빠지고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번 매매가 선순환이 되면 사면 먹고 계속 그래요. 네. 장이 안 좋아도 사면 먹고 계속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제 리듬을 타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리듬을 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가 4일 연속 밀렸으니까 그래도 한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여기서 돌파를 하건 아니면 또 올라왔다 밀리건 네. 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거에 대한 리듬을 탔다면 여기서 이제 잘 현금화를 시켰다면 다시 요 과정을 먹으러 들어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탄다. 즉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탄다고 생각을 하고 네.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여기 세 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덜 오른 종목. 네. 그죠? 덜 올랐으면 그래도 이건 좀 안전하니까 네. 밀려봐야 얼마 안 밀리겠지. 덜 오른 종목. 대표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직 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은 좀 언급드리기는 그렇지만 업종.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올랐다 밀리고 있는 뭐 화학 업종이라든가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는 철강 업종 올랐다 밀렸는데 이번에 철강 업종 밀릴 때 또 다시 다 사면은 저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덜 오른 종목 뭐 이런 종목들로 분명히 돈이 몰릴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이 있다면 내용이 좋은 종목들 사겠죠. 그죠? 내용이 좋다는 거는 아이고 그래도 실적이 좋은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판단을 하고 우리가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호재가 있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돈이 몰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릴 거니까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즉 시장에서 내용은 괜찮은데 좀 덜 오른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추천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네. 저평가되어 있는데 안 오른 종목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이제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몰리게 되면은 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탄력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해법을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거에 네. 대한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나는 못 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네. 어떤 방법이 네. 있죠? 첫 번째 비중 조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싸게 사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올라갔을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합니다. 좀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10,000원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1,500원까지 만약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더 늘려야겠죠. 아닌가요? 만 원에 사고 싶었는데 1,500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워. 네네네. 쫓아 사기. 그럴 때는 근데 여기서 더 한 12,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죠? 생각이 안 나죠. 현명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비중 조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30%를 사고 싶다. 네. 근데 벌써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10%는 사는 겁니다. 1,500원에. 추가로. 아니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1,500원 못 샀는데 올라와 있다. 그러면 네. 10%를 그냥 1,500원에 삽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10%는 샀잖아요. 네. 그죠? 네. 덜 억울하죠. 여기서 12,000원 갔을 경우에 차라리 1,500원에라도 살 걸.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 10%라도 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500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00원대로 밀린다. 그렇게 되면 다시 20%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150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10,000원에 사나 11,150원에 사나 뭐 크게 부담은 없으니까 네. 일단은 내가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높지 않는 가격에서. 이렇게 해서 비중 조절해서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이제 네. 상승할 거라는 그런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되는 거죠? 있어야지 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벌써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아깝지만 요거라도 샀으니까 네. 덜 억울하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더 사는 거죠. 네. 제가 그 S-오일이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편입을 하면서 네. 처음 편입할 때는 이제 95,000원대 편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편입을 하면서 이제 20% 정도 편입을 했는데 네.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왔는데 네. 한 10만 원 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5%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 95,000원대에서 10만 원 올라가고 할 때 이때 보시면 만약에 밑에서 20%를 사고 위에서 올라왔을 때 5%를 사면 네. 95,000원대에서 사봐야 평균 단가 올라와 봐야 한 96,000원대 정도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위에서 많이 사버리게 되면 평균 단가 95,000원에서 확 올라가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수가 종목이 한 번만 딱 출렁거려도 내가 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에 대한 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아까 전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사세요. 대신에 일부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이 3분의 1 사고 밀리면 또 3분의 1 사고 네. 또 3분의 1 사서 그 다음에 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노림수를 활용한 대응인데요. 네. 이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모든 종목들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20% 올랐어요. 네. 30%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까 제가 S-오일이랑 마찬가지로 S-오일도 올라가다가 이제 눌림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때 올라갔을 때 못 샀으면 네. 지금 밀릴 때를 기다려야죠. 네. 즉 노림수를 가지고 이 종목이 밀리면 한번 사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밀리게 되면 한번 사는 거죠. 즉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네.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종목의 저점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어디가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거랑 맞물려서 타이밍을 잡으면 그쵸.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 자, 손실을 크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반등시 지금 이제 지수가 2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상가격 근처까지 이제 올라오려고 해요.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또 어렵네요. 그죠? 그것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 뭐 손실이 한 30%까지 이렇게 30% 많게는 뭐 50% 가까이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네. 그렇게 손실을 보다가 만약에 내가 손실이 10%로 딱 줄었다. 네. 그럼 손절을 해야 하는지. 예, 그 참, 부분을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고민이죠. 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이겁니다. 손실이 줄어들면 반드시 현금화하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꼭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하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상가격까지 올라오면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팔아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상가까지 안 오더라도 내가 분명히 이번에는 손실을 줄이고 팔아서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욕심을 버려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 손실을 보고 있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0%가 밀렸으면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샀다가 9,000원 왔다가 10,000원 올라오면요. 10,000원에서 9,000원 갔다 올라오면 11%가 상승을 해야 돼요. 저점 네, 내에서는. 네. 빠질 때는 10%지만 올라갈 때는 11%입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큰 20% 빠졌을 때는 만약에 10,000원에서 8,000원까지 빠졌다. 20%가 빠졌는데 올라올 때는 25%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똑같은 금액이긴 한데 많은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30% 손실일 때는 42%가 상승해야 돼요. 만약에 10,000원 갔다가 7,000원 가잖아요. 네. 그럼 7,000원짜리가 10,000원 올라오려면 42%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서 손실을 보고 고스란히 올라왔는데 바닥권에서 산 사람은 42%나 이익이에요. 즉 밑에서 여기 올라가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네. 한 번 더 볼까요? 40% 손실이면은 66%가 상승이 됩니다. 거의. 그렇죠. 10,000원짜리가 6,000원 오면은 6,000원이 10,000원 가려면 66%. 그리고 50%는 아시겠죠. 50% 손실. 10,000원짜리가 5,000원 가면 5,000원이 10,000원 가려면 5,000원 올라야 되니까 100%가 올라야죠. 네. 즉,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 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그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고 내가 처음 매수한 가격이 틀렸으면 바로 손절매를 해야 되겠지만 손절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올라오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올라오면 분명히 현금화를 하십시오. 팔고 나서 더 날아가더라도 팔아야 돼요. 왜? 처음에 잘못 샀으니까 네. 인정을 하는 거죠. 정말 그 팔았다가 40%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그쵸.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분명히 좀 매수 타이밍도 실패를 하고 손절매 타이밍도 실패를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물 타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밀렸을 때 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 타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거기서 남은 만큼 여기서 손실 본 만큼 팔고 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밤의 멘토 제 2탄이죠.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와줘요 리치맵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사연의 주인공은요. 경주에 사시는 50대 투자자입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제가 궁금한 종목은 현대 EP인데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또 차트가 좋아 보여서 조금씩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마이너스라고 하네요. 이거 회사는 튼튼한가요? 기업 내용이 궁금하고요.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대EP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혹시? 한 10일 전에 했습니다.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매수가와 비중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5,710원에 50%요. 5,710원에 50%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그럼 이성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더우시죠, 많이 요즘에? 예. 더위는 좀 많이 타셨죠, 그죠? 예, 많이 더웠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시고 나서 약간 밀려서 좀 예, 약간 예.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그 비중을 약간 좀 많이 사셨던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많이 산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차트가 좀 좋아 보이고 차트가, 가격대가 예. 좀 흐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도 점검을 해보고 예, 예. 그다음에 실적도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올해 1분기 때 한 58억 정도 이익이 났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지금 1분기 때 5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한 40억 났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30억 정도 나서 총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났습니다. 100억에 이제 70억 정도 지금 난 상황이고 작년 대비해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은 이제 지금 작년은 한 120억 정도 이익이 났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이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좀 감소를 했지만 예.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들을 사놓으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실적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이 없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지금 여기 라인 여기 이렇게 나가죠. 지금 보시면 현재 이 종목은 박스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예. 지금 보시면 최근 저점 라인 때 지금 오늘 저점 라인 때 가지고 한 5,400원에서부터 6,000원 사이 정도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5,4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이제 1월 달 대비해서 이제 밀리는 과정이 좀 미리 있었었고 1분기의 실적이 대비해서 2분기에도 그 정도 그만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4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5,4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고요. 예. 대신에 이제 1차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한다는 거는 차트상으로 이제 힘이 모여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한 7,000원대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예. 5,400원 깨지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6,00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전략 잘 세우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52번님이고요. 뷰웍스. 네,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어제 매도를 좀 하셨나 봐요, 또. 이 매수가가 12,5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일단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12,500원에 10%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다음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즉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뭐 실적도 부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확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대응은 네. 우리가 일봉 차트가 아니라 한 60분 차트 정도를 보고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이제 60분 차트의 흐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60분 차트가 계단식으로 옆으로 횡보해서 또 올라가고 또 횡보해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봉 차트에서 흐름이 깨지려면 이런 분 차트에서부터 먼저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즉 지금 오늘이죠. 오늘 장중에 저점 라인 때가 12,800원이었는데요. 네. 요 12,8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네. 밑에다가 손절 가격을 놓고 즉 12,8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가져가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웍스였고요. 손절가 12,800원 선에서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와 비중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리온 최근에 이제 99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85만 원이면은 네, 많이 떨어졌네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비싼 종목들을 매매하려면 돈이 많으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한 주를 사더라도 네. 비싼 거를 난 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차트 흐름상을 보시면은 올해 2월 달, 네. 6월 달 이제 65만 원대에서부터 90만 원대까지 거의 100만 원대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워낙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숨고르기 상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을 살려면 저점 라인대가 하나 확인이 돼야 됩니다. 즉, 네. 며칠 전에 나왔던 저점 라인대 얼마인가요? 가격이 이제 81만 원대인데요. 네. 81만 원대가 한번 지지가 돼서 이제 올라왔고, 요번에 밀려서 이제 81만 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추세가 이제 하락이 전환이 돼서 다시 100만 원대를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81만 원대 정도 오게 되면 네.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오리온이었고요. 매수가 81만 원 선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450번님이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KG 이니시스고요. 두 번째는 ICD인데 먼저 KG 이니시스 단기 목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매수가 8,450원에 비중 20%로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결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오늘도 또 단기 또 급등을 했죠. 최고 고점을 이제 경신을 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9,500원까지 올랐다가 9,190원 일단 마감이 됐고요. 단기 목표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차트 흐름상으로 지금 볼 때 보통 이제 전고점 라인대에서 우리가 그 다음 목표가가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5%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벌써 15%로 계산하면은 9,500원대까지 벌써 목표가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네. 거래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지난 3월 달에 400만 주가 넘는 거래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네. 즉 거래가 아주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이전 분명히 주가는 훨씬 더 올랐으니까 네. 이전 400만 주만큼 거래가 터지는 날이 나올 거예요. 네. 그날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거래량이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뭐 한 10시, 11시 됐는데 벌써 한 2, 300만 주 터진다. 네. 그러면 그날은 이익 실현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CD는요. 네. 매수가가 24,000원이고 비중이 20%인데 이거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네, 뭐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시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절 못하고 만약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매도 타이밍을 계속 놓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절매 네.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000원이나 빠졌으니까 네. 거의 한 40%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아우, 40% 빠졌으면 많이 아까 빠졌네. 우리 계산할 때 올라오려면 66%가 네. 올라와야지 주가가 그 정도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기다리지 마시고, 네. 파는 것보다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남은 만큼 이 종목의 수량을 이렇게 줄여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비중이 지금 20%죠. 그죠?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손실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났다. 네. 근데 내가 지금 다른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1,000만 원 손실을 본 거에서 한 5분의 1 정도. 네. 이 종목을 내가 20% 200만 원 이익 난 종목을 팔면서 여기서 이 종목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거죠. 즉 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절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제대로 실적이라든가 안 좋아져서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더 바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저는 현금을 빨리 분명히 이 종목이 20%니까 다른 종목이 있겠죠. 그죠? 네. 다른 종목 매매해서 남은 만큼 이 종목을 줄여 나가서 같이 팔아 나가서 현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50번님의 KG 이니시스와 ICD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3670님께서 네오위즈 게임즈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4,00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여쭤보시네요.
지금 현재 23,500원. 네.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는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네, 하락 왜냐하면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가 아니라 네. 옆으로 이제 계속 횡보하고 횡보하고 있는, 있나요?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그렇게 올라오는 폭이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흐름상으로 볼 때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한 25,000원대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네. 돌파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밀렸는데 네. 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요번 주죠. 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내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뭐 한 3만 원대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요 라인대를 하루 이틀 내로 돌파를 못하면 네. 그냥 마음 버리고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2923님께서 LG전자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6,500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분은 이제 오늘 사신 건가요? 66,500원에 30%면 네. 오늘 66,7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휴대폰 쪽이 우리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쪽 하면은 LG전자도 잘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길다란 폰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좀 유명한 그런 휴대폰 쪽이 있었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빨리 교체를 못하면서 뒤처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LG전자가 원래 휴대폰 쪽에서 한 7, 8천억 정도 이제 그렇게 이익 나던 그런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적자 부분도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LG전자의 앞으로 미래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얼마나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으로는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가전 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름 시즌 어떻게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이번 3분기까지는 실적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4분기 때는 약간 좀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 실적이 나오는 요번 3분기 정도까지는 기다려봐도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지수도 올라가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왔을 때, 네. 요번에 길게 가지 말고, 네. 올라올 때 저는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은 7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고요. 목표가 75,000원에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47님이요. 농심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만 1,00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매번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주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고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애청자 분이시니까 네. 우리가 좀 더 잘 상담을 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꾸준한 그런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시장 글로벌 경기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동이 없습니다. 즉, 네.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그런 흐름만 좀 잘 타면 네. 화끈한 맛은 없지만 즉 네. 지수가 등락에 따라서 이 종목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런 맛은 없지만 네. 안정적인 성장은 할 수 있다. 네.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본다면 최근 이제 7월 부근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네. 이제 추세가 이제 시작이 돼서 상승? 정배열 흐름으로 네. 그렇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7월 중에 보면 이 종목은 계속 주가가 올랐죠. 7월 중에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나왔는데 네. 우리 지수는 7월 중에는 상당히 좀 출렁거렸었거든요. 네. 즉 올라가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7월 말 이전에는 지수가 1755포인트까지도 갔었고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이 종목 계속 올라갔다. 네. 즉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에서 이런 뭐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이 화끈한 맛은 없습니다. 즉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같이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상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 이제 저점 라인 때였던 23만 5천 원, 네. 23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놓고 네. 대응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목표 가격은 최근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에 네. 목표 27만 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봐서 27만 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심이었습니다. 손절가는 23만 5천 원이고요. 목표가 27만 원으로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농심을 끝으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 전략을 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이 시장이 민감하긴 하잖아요. 네. 그 내일장 전략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뭐 이제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언급을 드렸지만 네. 마지막에 이제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전체적인 시장은 저는 4일 동안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기관 매도에 의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기관 매도가 주가 아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주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세가 감소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대응을 하고 싶고요. 올해 1월 달하고 비슷하게 이제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이어진다고 일단 보여지고 현재 이제 2차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4일 동안 좀 밀려서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지수가 좀 불안해서 주식을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요번 지수가 4일 동안 밀렸으니까 요번 기회에는 종목들을 좀 사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수 관련주들도 요번에 이제 2차 상승에서 꼭 개별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지수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도 좀 편입을 하시고 개별 종목, 특히 이제 실적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편입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장은요. 네. 혹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혹시 예측해 주신다면? 아까 이제 방송 1부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저께 이제 최근에 올라오다 처음 꺾이기 시작을 해서 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약간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밀려서 우리 시장이 내일 아침에 밀려서 시작하게 된다. 네. 그러면 저는 적극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있습니다. 매수요. 예. 내일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밀리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잘 세워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 궁금한 점은요,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더 유익할 듯 합니다. 자, 시청자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그럼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문제 나갑니다. 네. 자, 다음 중 국제 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경상수지, 2번 자본수지, 3번 무역수지, 4번 배수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혜선 씨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주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이벤트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는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